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은경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무처장님, 이번 주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계속 속보로 들어왔고 또 북한에서 잇따라 무력 시위를 했었고요. 또 때 아닌 노쇼 논란도 있었어요.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 관련해서. 한 주 동안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유가민 보도가 워낙 많아서 아이템 자체는 다 유가민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YTN의 보도에서 특별히 이것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한 것은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할 내용들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균형 잡힌 보도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좀 재밌었던 것은 돌발 뉴스에서 돌발 영상. 예, 돌발 영상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의 1인 시위 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렇게 같이 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YTN의 이런 영상들이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돌발 영상 제작팀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승현 평가원이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예, 이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또 지난 사고들 되짚어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언론의 역할인데요.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잘 보여준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먼저 선박운항 안전 실태에 관한 집중 보도가 좋았는데요. 지난 24일 단독 보도된 20년 넘은 소화기도 검사는 합격 보도와 구명조끼 배구 쿨쿨, 정비소홀로 사고까지 보도를 꼽았습니다. 이 보도에서 선박 내 비치되고 있는 포말 소화기의 사용 기간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소화기 관련 사고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줬는데요. YTN 취재진이 20년이 넘는 선박 20척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 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또 직접 4척의 선박에 탑승해서 정비와 운행 사항,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 등을 점검을 해줬고요. 또 최근에 선박 내 소화기 관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팩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전 문제를 지적한 점이 돋보이는 뉴스였습니다. 이번 보도도 이 팩트와이 담당하는 사회부 기획이슈트임에서 제작한 거잖아요. 이러다가 팩트와이 담당하는 우리 취재 기자들 다 초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5주기이기도 했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객선들에 대한 그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국내에 20년 이상 된 그 유람선을 전부 조사를 했고 또 대형 여객선들을 또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자료들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취재 결과 그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20년 넘은 그 소화기가 그 여객선에 비치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그런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원승현 평가원님 칭찬할 뉴스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예, 지난 26일 보도된 8년 전 참사 겪고도 산사태 관리 구멍 보도인데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크게는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이 과거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산사태 위험 지도가 너무 오래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현재 위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줬는데요. 자, 이 우면산 산사태 지금도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새내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죠? 나혜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날 취재 나간 날이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8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나가서 취재를 하게 된 거고 또 당시 인명피해가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데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현장 점검을 한 것이고요.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예산 부족 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뭐 앞으로도 우리 이 신입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소장님은 어떤 뉴스 뽑으셨나요? 근데 오늘 앞에 이제 평가원님도 두 건 모두 사실 우리 언론이 기자들이 제대로 정부나 정부 그리고 뭐 행정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면 얼마나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예, 나올 수 있는지를 예, 보여주는 예.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져온 보도는 훈장 바꿔도 보상금 10년 넘게 못 받아라는 제목의 7월 27일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일제에 맞서서 굉장히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후손들이 이 훈장 조상이 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을 10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7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요. 당시에 그 포상을 받은 당시 1년만 보상금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끊겼다가 지난 2016년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해명은 있어요. 법이 개정돼서 지급 대상이 늘어나서 확대돼서 생긴 일이지 수십 년 넘게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후손에게 제대로 안내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그 기간에 못 받은 것은 못 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 이런 현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이 기획 이슈팀만큼이나 이 잘한 뉴스 단골 손님이죠. 데이터 저널리즘 팀. 네. 계속해서 이제 보훈처 관련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은 저는 이 보도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 이승배 기자가 하셨는데요.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아이템들을 어떻게 보도를 기획을 하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예,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2015년에 그 구성이 됐는데요. 초기에는 그 기자 1명, 리서처 1명으로 출발을 했고, 뭐 최근에 기자 2명 그리고 리서처 2명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 YTN이 뭐 그동안에 뭐 그날 발생 뉴스 그리고 속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기획 뉴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사들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통해서 그 탐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외신 중에 7월 28일 보도된 북한 문서 미제가 있는 한 제재 해제 업소 보도는 이 도쿄 신문에서 작성한 기사를 국내 통신사가 받아쓰고 그 내용을 YTN에서 그대로 다시 받아쓴 기사입니다. 다른 언론들도 많이 받아서 쓴 내용인데요. 인용의 출처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받아쓰기식 보도가 아쉬웠습니다. 이 북한 관련 뉴스의 소재가 출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보도 내용이 후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외신 보도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뉴스의 출처가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왜 일본 언론이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평가나 의견 등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도쿄신문 보도였고 이 해당 기사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던 귤 200톤을 가리켜서 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뭐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부분을 뭐 비판한 내용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정보당국이 밝히기를 그 도쿄신문 원 기사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 만큼 좀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확인한 뒤에 기사 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관련한 이제 외신 기사들이 나오면 이제 통상 그냥 인용 보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런 기사를 왜 썼는지 그 배경을 뭐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외신 기사가 우리 기자들이 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 많은 기사를 뭐 일일이 또 저기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배경을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만 요 도쿄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가짜 뉴스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나중에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네, 사무처장님 이번에는 어떤 보도 아쉬운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예, 저는 7월 24일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변상욱 앵커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께서 나눈 대담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날 아이템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득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 불매운동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돼 한국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대담에서 진행자인 변상욱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흥분을 하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칠해버린다든지 좀 훼손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되겠죠?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유니클로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있었죠. 들렸어요. 근데 신세돈 교수께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고 유니클로라는 매장에서 생긴 문제인데라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또 말을 했고요. 거기다가 빨간 거를 그어버리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유니클로 상품 불매운동 관련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빨간 거를 그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타격을 준다 이렇게 뭐 이것은 감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실제로 검거된 50대 여성은 불매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내용이 심지어 이 말씀하시는 방송 오전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YTN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확인을 했으면은 중간에라도 정정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잡아주지 않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오보를 내는 결과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불매 운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비중 있게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패널도 앵커도 진행하고 있는 PD도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흔치 않은 실수인데 글쎄요. 그 해당 패널이 또 지나치게 본인 주장만 계속 펼쳤다고요? 더 아쉬운 것은 신세돈 교수가 불매운동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사거든요. 죽어도 안 삽니다. 여태껏 못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차를 없애버리자. 뭘 사지 않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일본차 갖고 있다고 해서 새로 사는 건 안 사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자존심 더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더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일본에게 타격도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딱 정확하게 멘트를 하면은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에서 좋아합니다. 오케이,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보에다가 또 설득력 없는 내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일단 뭐 패널의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이 제목부터 불매운동 득일까 독일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 정서도 그렇고요. 해설위원님 뉴이처 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해당 팀에서는 뭐 지적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뭐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 제작진이 사전에 그 해당 패널하고 이제 꼼꼼히 인터뷰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문제점을 몰랐는데 막상 그 방송에서 그 사전에 했던 얘기와는 다른 이러한 얘기들을 막 하는 바람에 뭐 제작진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섭외를 할 때 그 패널들의 그동안의 어떤 방송 내용 또 시청자 평가까지도 꼼꼼히 좀 들여다보겠다, 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3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패널 출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